오늘이 또 민주당에서는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이제 압박을 높이고 있는 날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줄줄이 탄핵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긴 합니다. 물론 역풍을 고려해서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구자룡 변호사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지금의 기세로라면 뭐 못할 것도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못할 것도 없어 보여요. 예. 그리고 오늘 일하는 시점을 정한 거는 마은혁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헌재에서 지금 5대3 교착설이 언론 보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은혁 임명 안 된 게 갑자기 뭐 어제 발생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 하는 거 보면 8대0 인용을 확신한다라고 할 때는 네. 그 얘기를 주되기에서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이러다가 그 얘기에 대해서 부연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마은혁 임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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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은혁 없이는 헌재에서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5대3 교착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민주당 사람들이 그거는 그거랑 상관없다. 마은혁을 임명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주장한다라는데 네. 그럴 거면은 4월 1일까지 최후 통첩 시간을 왜 정했을까요? 정말 이유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눈 가리고 마은혁인데 정말 예. 눈 가리고 마은혁. 그냥 뭐 기승전 마은혁인데 마은혁이 꼭 필요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진짜 재판관으로 여기면 이렇게 할까? 내 뜻대로 움직이는 용병 정도 생각하니까 예. 가능한 얘기 같아요, 저는. 근데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마은혁 재판관이 진짜 헌재 재판관으로 걸맞는 인격과 네. 소양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 사퇴하는 게 맞죠. 스스로요. 예. 이거는 정치 난맥상을 풀기 위해서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이 시점이 됐으면. 왜냐? 예전에 또 전례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정치권에서 굉장한 충돌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내가 도움이 된다면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사퇴했어요. 그분은. 네. 정치권에서 이렇게 꽉 막힌 거 음.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군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 헌재 재판관 자리 차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다 국가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네. 진정으로 그거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또 다른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퇴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퇴하는 게 그렇게 뭐 국가적으로 손해가 나냐 그러지 않거든요. 일단 8인 체제로 가는 거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8인으로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마은혁이 있고 없고는 심리에 지장은 없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마은혁 이상의 소양을 갖추신 분들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헌재 재판관 임명할 때 마은혁 재판관처럼 그 사상이나 이력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분이 있나요? 그 정도 논란이 있었던 분은 없죠. 네. 근데 그걸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정말 대단한 업적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예. 이분이 뭐 헌법에 대해서 뭐 박사학위가 있기를 해요. 헌법에 대해서 획을 긋는 어떤 판결을 선고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야 합의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여야 합의로 새로운 더 좋은 사람 추천하면 돼요. 여야가 아무리 극한의 대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조인 중에 여야 모두 함께 이 사람 정도면 된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는 게 맞고 이 난맥상은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넣어서 뭐 민주당이 법도 발의하고 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뭐 이런 것도 권한쟁의 심판도 다시 내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마은혁 후보자 입장에서도 약간 발이 묶인 상태인 것 같긴 한데 이 와중에 또 하나 여야가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게요. 여권에서는 그 4월 18일이면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선고를 못하고 나가버리면 식물헌재 상태가 되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어제 소위에서 처리를 했어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멋대로 만들면 안 돼요. 예. 그럼 진짜 사회 질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불리할 때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걸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힘줘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예. 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때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탄핵소추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정지되고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넘어갔을 때 대대행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래도 대대행 시절에도 저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임명해야 된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다만 적극적인 게 아니라 그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헌재가 정족수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2명은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불명확한 40여건 임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대행이지만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할 수 있다. 법에 의하면 그게 가능하다. 네.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2명은 임명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었고 그러고 며칠 뒤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는데 왜 그런 주장하냐라는 보수 지지층의 비판도 받았어요, 저는. 네.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되고 시스템이 붕괴되면 우리 국가 신인도나 이런 거 경제 파탄 나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네. 그거는 아프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저는 이번에 똑같이 주장할 수 있어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은 2명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해야 됩니다. 네. 왜냐? 헌재의 정족수가 무너져서 다시 또 식물헌재가 되면 안 되니까. 네. 헌재의 시스템은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은 그때는 자기들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임명해라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안 지금은 안 된다. 되니까. 이러면 예. 정말 법에 대해서 언급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헌법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네. 부끄러운 것도 모르시니까 이제 막 만들 텐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임기 연장법 막 이런 거 만들고 네. 권한 대행은 임명 못한다. 네. 그게 법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하는 법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때 불리할지언정 원칙 지켰던 사람만이 원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임명해야 돼요. 음. 정족수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네. 정족수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이 하셔야죠. 음. 선례가 있잖아요. 네. 법에 따른 거잖아요. 그리고 임기연장법 위헌이에요. 네. 헌법에 6년 돼 있잖아요. 네. 그거는 늘려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돼요. 위헌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40명 넣는다? 그거는 선례가 있잖아요. 전윤숙 재판관 그런 상황에서 사퇴했잖아요. 사퇴하고 새로 뽑으면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왜 교착 상태가 벌어지느냐? 네. 민주당이 힘자랑하면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교착 상태가 벌어졌을 때 그걸 풀기 위한 거 거기서부터 정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정치의 시간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화 안 하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얘기한 게 어렵나요? 하면 돼요.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외면하는 건 자기 고집대로 원하는 결론을 어떻게든 두드려 맞추려고 하는 건데 국민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 없죠. 오늘이 어쨌든 민주당이 얘기한 데드라인이니까 오늘 진행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